원피스 1156화 스포일러 대방출. 과거 힘은 물론 미모와 명성까지 겸비했던 쿠자 해적단이 예전 해적 세계에서 얼마나 핫한 존재였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특히 여제라는 별명을 가진 샤쿠야쿠가 로저의 직접적인 러브콜까지 단칼에 거절하며 전설 앞에서도 쫄지 않는 강렬한 독립심을 보여주는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드디어 로저, 거프, 그리고 록스의 첫 대격돌이 베일을 벗습니다. 이 역사적인 충돌에서 거프는 신기술, 메테오버스를, 로저는 신토신화, 사혼에서 영감을 받은 와일드 소울을 선보이며 지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실버 X로 불리게 될 야쿠자, 쿄부터 하반신이 메기처럼 생긴 거대한 어인, 바벨까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건 바로 록스 해적단의 주력 멤버들이 이제야 완전하게 드러났다는 걸 의미하죠. 이번 화에서는 록스가 엘바프를 성지로 가는 열쇠라고 언급하며 두 개의 악마의 열매와 갈레라 거인이라는 미스터리한 생물을 찾는 록스의 스케일 큰 계획도 제시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 공개된 상세 스포일러를 파헤쳐 보시죠. 커피랑 간식 준비하시고요. 다들 준비되셨다면 정말 감사드리며 자, 나카마 여러분, 닻을 올리고 다 함께 출항합시다. 자, 이번 챕터는 총 19페이지로 컬러 2페이지에 흑백 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 챕터의 시작은 나레이터가 이 회상시대의 쿠자 해적단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를 설명하며 이야기에 쿠자를 넣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하죠. 쿠자 해적단은 미녀들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현상금 포스터는 엄청 비싸게 팔렸고 전투력보다는 미모로 점수를 더 따냈다고 합니다. 과거 여제라 불렸던 샤쿠야쿠는 다른 멤버들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얻진 못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쿠자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은 로저가 샤쿠야쿠를 자기 배에 태우려 해서 싸움이 붙었지만 샤쿠야쿠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로저는 자기 머리를 쥐어받고 혹이 생깁니다. 샤쿠야쿠는 로저에게 내가 누구 거라고? 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라고 되묻죠. 로저가 당돌하게 샤쿠야쿠가 좋다고 말하자 샤쿠야쿠는 여기에 글로리오사님이 날 사랑하고 있어 라고 받아치며 로저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한편 레일리는 로저 해적단 중 유일하게 샤쿠야쿠의 미모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샤쿠야쿠는 우리 보물 다 가져가도 돼 라고 쿨하게 말하죠. 그러고는 떠나기 전 레일리에게 윙크를 날리자 결국 레일리마저 심쿵하고 맙니다. 이제 장면은 엘바프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이다는 로키에게 자신과 하이루딘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로키는 거절합니다. 그는 오직 록스와 함께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죠. 한편 하치노스에는 한 남자가 섬에 도착해 해적 몇 명을 때려 눕힙니다. 그는 바로 훗날 실버 X로 불리게 될 야쿠자 쿄이며 시키의 라이벌입니다. 쿄는 가슴에 커다란 문신이 있는 거구의 남자로 도끼 무늬 기모노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등에 큰 도끼를 메고 있습니다. 그의 디자인은 원피스 필름지에 나왔던 제파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챕터는 록스 해적단의 모든 멤버들이 하치노스의 해골 위에 서 있는 압도적인 2페이지 분량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샬롯 링링, 슈트로 이젠, 카이도, 캡틴 존은 물론 맥이 어인 바벨까지 새로운 록스 해적단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벨은 갓벨리에서 이미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입니다. 록스는 이제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선원들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두 개의 악마의 열매를 찾는 것인데 그중 하나는 엘바프에 있습니다. 록스는 야룰이 그 열매를 먹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갈레라 거인을 찾아야 합니다. 록스는 선원들에게 엘바프가 성지를 차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세상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겠다. 네, 물론 늘 그렇듯이 이번 챕터의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갓벨리에 대한 중요한 가설 하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만약 갓벨리가 록스 D 지백을 함정에 빠뜨려 최후를 맞게 하기 위해 세계 정부가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갓벨리는 원피스 역사상 길이 남을 대전투가 벌어진 곳이죠. 해적, 해군, 심지어 신의 기사단까지 총출동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갓벨리가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서
오래전에 설계된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된 장소였다면요? 갓벨리에서 벌어진 사건은 배후에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체계적인 전략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당연히 오랫동안 세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미스터리한 존재, 임님일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록스 해적단이 지닌 엄청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단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치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물론 그들의 선장, 록스 디 지벡 자신입니다. 그는 아마도 임님의 존재와 현재 세계의 왕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을 테니까요. 그 지식은 당연히 엄청난 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님이 그날 록스를 주시하고 있었고 갓벨리를 록스 디 지벡의 마지막 무덤으로 낙점했던 거죠. 첫 단계는 록스가 데뷔 100파이트 같은 전통을 포함해서 어떻게 선원들을 모집했는지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님 측이 직접적으로든 대리인을 통해서든 록스의 선원들 사이에 정보원이자 전략 유출자가 될 믿을 만한 인물을 심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할의 가장 유력한 인물은 물론 훗날 해적섬의 지배자가 되는 왕직이겠죠? 다음 단계는 당연히 록스가 반복해서 영입하려다 실패한 인물, 야루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정부, 혹은 임님은 야룰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상주의의 지지를 표명하며 그에게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바프의 항해 지식을 활용하여 야룰은 세계정부 시스템에 복종하지 않는 섬들을 점령하는 데 이용될 수 있었지요. 세계정부가 야룰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후 정부는 록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록스가 세상을 혼돈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악당이라는 서사를 조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룰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데 성공했고 결국 그는 록스를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룰 역시 갓벨리에서 록스의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롭게도 로키 왕자가 야룰을 정부의 개라고 불렀던 게 이러한 추측을 더욱 강화합니다. 야룰이 록스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세계 정부에 제공했고 이로 인해 갓벨리가 록스 해적단을 함정에 빠뜨리고 괴멸시키기 위한 최고의 덫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임님과 세계의 지배자들이 미래가 자신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봐버린 대규모 학살 계획이었던 겁니다.